네프롤로지 얘기고요. 그냥 단면을 보면 이렇게 레날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피라미드라는 구조가 있고 콜텍스 주변을 메둘라라고 하고요. 콜텍스 가운데 메둘라. 요 뾰족한 부분 피라미드의 요 뾰족한 부분을 이제 까만색이 되는 부분을 이제 파필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 칼릭스, 메이저 칼릭스에서 레날 펠비스라고 여기 부르고요. 요 사이사이를 레날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용어 자체로 나중에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는 단면으로는 사실 거의 요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CT를 찍으면 이렇게 트랜스버스 섹션으로 나오니까요. 이 사진이 좀 나올 거고요. 이것도 사실 시험에 몇 가지 나오는데 어차피 나중에 문제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혈관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라든지 상황상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서 이것도 영상을 따로 공부해야 된다거나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IVP라는 검사가 있는데 시험에 IVP 사진이 나오는 일은 없고요. 소아과에서 베지코 유레테랄 리플럭스 이런 것 때문에 VC 유지, 소변 보면서 거꾸로 역류되는 거, 방광 요관 역류 이런 게 소아과에서 좀 나오긴 할 테지만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가 시험에 나오는데 키드니에 초음파 사진을 주고 문제를 풀라는 거고 하면 초음파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수신증 늘어난 거.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주면 대부분은 어떤 의미예요? 90% 이상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다 줬다라고 하면 막혔다,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로가 어딘가 막혔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베지코 유레테랄 리플럭스가 너무 심한 경우, 역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위쪽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까도 말했던 주로 소아과에서 하는 거, 내과에서 베지코 유레테랄 리플럭스라는 병을 잘 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과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초음파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요거, 나머지 하나는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거.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사이즈를 주고 작아졌다 키드니가 이런 걸 아마 줄 겁니다. 그거 두 가지 빼고는 초음파 사진에서 줄 게 없습니다. 사실 따로 역시 공부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그런 거 넘어가고, 자, 우리가 키드니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키드니는 네프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네프론이 하나의 일을 하는 어떤 펑션 단위고요. 얘네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키드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날 페일리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펑션을 하는 네프론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레날 페일리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프론은 망가졌거나 멀쩡하거나. 멀쩡한 네프론들이 많으면 정상인 거고요. 네프론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레날 페일리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프론의 구조를 보면 당연히 글로메룰루스에서 필트레이션을 할 거고요. 필트레이션을 하고 나면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하고 나면 튜블에서 프로세싱이라는 걸 하는데, 프록시말 튜블, 헨리고리, 디스탈 튜블, 콜티칼 컬렉팅 덕트, 이너 메둘라리 컬렉팅 덕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 아래쪽 메둘라 부분은 주로 프리워터만 재흡수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생리학 얘기를 오래 하거나 하는 걸 제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부터 튜블라 프로세싱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글로메룰스에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 들어오는 혈관 에이퍼런트 아테리올, 그 다음에 글로메룰스가 있고 여기서 필트레이션을 할 거고요. 나가는 이퍼런트 아테리올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앞에 이제 보면 이 튜블에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디스탈 튜블로 오면
요 글로메룰루스랑 다시 만나죠. 디스탈 튜블에서 요거를 이제 마쿨라 덴사라고 하고요. 튜블에서 글로메룰루스로 다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이라는 걸 하는 구조가 저 마쿨라 덴사라는 곳이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레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여기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에 보면 레닌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에서 레닌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요. 방금 보셨던 걸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정상 사진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카디오인지 어디선지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정상을 많이 봐야 된다. 엑스레이도 정상을 많이 봐야 뭐 이상한 게 보인다. 진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리 사진이 시험에 나오질 않는다. 잘. 그래서 이 글로메룰루스 사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임종평도 그렇고 국시도 그렇고. 근데 뭐 나중에 또 공부를 하려면 보긴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카피라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느다라고요. 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조라고 하면 당연히 혈관이 지나가니까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이 있겠죠. 글로메룰루스라는 게 혈관이니까 혈관 이 모세혈관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바깥쪽에서 싸고 있는 비세랄 에피셀리알 셀이 있고요. 메산지알 셀이 있고 파리에탈 에피셀리알 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사실 요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뭐 이렇게 보인 거죠.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 요게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 얘는 RBC 사실 우리가 모세혈관을 RBC가 지나갈 때 얼마나 빡빡하게 지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각보다 뭐 엄청 넓은 곳을 지나가는 건 아니다. 요거예요, 요거. 사실 어떻게 생겼나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사진은 전 요건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글로메룰루스. 글로메룰루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잖아요, 그렇죠? 혈관이라는 파이프들이 쭉 꼬여 있는 거고요. 그 비세랄 에피셀리알 셀이라고 하는 아까 다른 말로는 포도사이트라고 해요,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걔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이렇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P라고 써있는 게 포도사이트인데 C가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이고요.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이 이렇게 있으면 포도사이트가 있고 이 포도사이트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덮고 있죠.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덮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단면으로 자르면 여기 보면 그냥 줄이에요. 줄처럼 쭉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면으로 자르면 이 줄처럼 있는 이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그맣게 또돌또돌 튀어나온 애들. 푸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이고 바깥쪽에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 바깥쪽에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뭐 박아놓은 것처럼 생긴 애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덮고 있는 거죠. 카필라리 엔도셀리알 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뭐 이 부분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푸 프로세스의 이페이스먼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생긴 구조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메룰루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키드니에서 네프론에서 하는 일의 제일 시작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이 제일 먼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레날 펑션 그러면 보통 뭘 얘기하나요? 키드니의 펑션이 좋다? 나쁘다? 하면 GFR이지. 무조건 GFR입니다.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보고 뭐 단백뇨도 있고 혈뇨도 있긴 한데 콩팥 기능은 괜찮네.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건 GFR이죠. 심장 기능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수축 기능을 보면 이젝션 프랙션 뭐 55% 정상 좋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다음에 레날 펑션은 GFR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간 기능이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뭘 갖고 간 기능이라고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알부민이나 PT 뭐 이런 거 볼 거고요. 폐 기능 그건 뭐 FEV1 뭐 이런 거 갖고 평가할 겁니다. 하여튼 GFR이에요. GFR이라는 게 당연하게도 글로메룰루스에서 1분에 얼마나 필트레이션을 해내냐, 분당 어느 정도의 양의 액체를 필트레이션을 해내냐라는 게 이제 GFR인데요.